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수연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다. 보석 가게의 따스한 조명 아래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사랑스러웠다. 결혼을 앞둔 남자의 설렘과 긴장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마음에 들어? 민준이 물었고 수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행복해서 우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다. 세 번째 만난 날 민준이 했던 그 서툰 고백이 100번째 데이트에서 나눴던 첫 키스가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릎 꿇고 청혼하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회사 동기로 만난 지 3년. 같은 부서에서 야근을 함께하고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가까워졌다. 수연이 프로젝트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민준이 조용히 커피를 건네주던 그 손길에서 처음 설렘을 느꼈다. 그는 다정했다. 수연의 말을 경청했고 힘든 날엔 어깨를 내어주었다. 무엇보다 수연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말해주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청첩장을 고르고 신혼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꿈 같았다. 하지만 그 꿈 같은 시간 속에서 수연은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느 저녁 민준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다. 나 아이 낳으면 퇴사하려고.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긴 힘들겠지.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이 수연에게는 든든한 약속처럼 들렸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선배들의 고단함을 옆에서 지켜봐 왔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아이 때문에 쉬지 못하는 모습들. 수연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생기면 온전히 엄마로 살고 싶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웃으며 맞이하고 숙제를 봐주고 재워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다.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수연은 생각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구나. 곧 엄마가 될 거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지. 민준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모든 미래가 장밋빛으로 펼쳐지는 것만 같았다. 신혼 초 수연은 새 아파트를 꾸미는 데 온 마음을 쏟았다. 커튼을 고르고 식탁보를 깔고 화분을 들이고 냉장고를 음식으로 채웠다. 민주는 승진을 위해 야근이 잦았지만 그래도 퇴근하면 수연을 안아주고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어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저녁을 함께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밤이 되면 서로를 원했다. 민준의 손길에는 늘 애정이 묻어 있었다. 수연도 그 손길이 좋았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모든 게 달콤했다. 임신 소식은 신혼 6개월째에 찾아왔다. 두 줄의 빨간 선을 보는 순간 수연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민준에게 알렸을 때 그의 환호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수연을 번쩍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껴안았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 셋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찾아온 건 끝없는 입덧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뒤틀렸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웠다. 온몸이 무겁고 나른했다. 잠만 자고 싶었다. 민주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 아쉬움이 어려 있었다. 특히 밤에 수연이 거절할 때면 그 아쉬움은 더 짙어졌다. 임신 중에도 괜찮다던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수연은 미안함을 느꼈다.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아내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지만 그의 표정에서 점점 실망이 묻어났다. 그때 수연은 몰랐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행복했던 신혼의 끝이자 긴 터널의 입구라는 것을. 새벽 2시 현우의 울음소리에 수연의 눈이 떠졌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출산 후 석 달이 지났지만 수연은 아직도 제대로 된 수면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2시간 자고 깨고 1시간 자고 깨고 그렇게 조각난 잠들만 이어붙이며 하루를 버텼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온 관절이 삐걱거렸다. 28살의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마치 60살 노인이 된 것처럼 몸이 무겁고 아팠다. 현우를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생명. 수연의 품에서 태어난 아기. 사랑스러웠다. 정말로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존재가 수연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잠도 밥 먹을 시간도 샤워할 시간도 심지어 화장실 갈 시간조차. 현우는 수유를 시작했고 수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캄캄한 새벽,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 온 세상이 고요한데 수연만 홀로 깨어있는 것 같았다. 옆방에서는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베개로 귀를 막고 자는 남편. 아이가 울어도 깨지 않는, 아니 깨지 않기로 선택한 남편. 내일 회의가 있다고, 잠을 못 자면 일을 못 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침실 문을 닫아버린 남편. 수연은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노크를 하고 싶었다. 제발 한 번만 대신 안아달라고, 한 번만 깨워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손은 문고리에 닿지 못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집에 있으면서, 일도 안 하면서 애 하나 돌보는 것도 못하냐는 말이 들릴 것만 같았다. 수유를 마치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우는데 1시간이 걸렸다. 침대에 누웠을 때 새벽 3시 반. 알람은 6시에 맞춰져 있었다. 2시간 반. 그것도 현우가 다시 깨지 않는다면. 수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온몸이 긴장해 있었다. 언제 또 올까 귀를 기울이며. 결국 얕은 잠에 빠졌다가 6시 알람에 다시 깼다. 아침이 밝았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 수유, 기저귀 갈기, 빨래 돌리기, 설거지. 반복되는 일상. 머리를 감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처참한 얼굴이 비쳤다. 푸석한 피부, 거뭇거뭇한 다크서클, 텁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 수연은 거울을 외면했다. 보고 싶지 않았다. 이게 나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민주는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면도를 하고 향수를 뿌렸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모습은 여유로웠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과 우유를 토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수연.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저녁 준비해 둘게. 수연이 말했고 민주는 가볍게 키스를 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다. 수연은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나도 저 문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회사로 가고 싶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고 싶었다. 출근이 그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다. 퇴근이 그렇게 자유로운 것인 줄 몰랐다. 저녁 7시 민준이 돌아왔다. 지친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아, 힘들어.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한쪽 팔로는 현우를 안고 한 손으로는 그릇을 닦으며 팔이 저릿저릿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민준도 힘들다는데
수연이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현우 좀 안아줄래?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조금 있다가, 나 지금 좀 쉬어야 해. 조금 있다가는 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민주는 그대로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봤다. 게임을 하는 소리, 유튜브 영상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다시 현우를 안아야 했다. 밥은 밥만 먹었다. 식는 밥, 차가운 국, 서서 먹는 저녁. 이것이 수연의 일상이 되었다. 밤 10시 현우를 겨우 재우고 침실로 들어갔다. 온몸의 뼈마디가 아팠다. 침대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을 것처럼 피곤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 다가왔다. 그의 손길이 수연의 어깨를 만졌다. 수연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알았다. 무엇을 원하는지. 여보, 우리 오래됐잖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묻어 있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임신 후로 몇 개월이 지났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오래되었다. 하지만 수연은 할 수 없었다. 몸이 거부했다. 마음도 거부했다. 미안해, 나 너무 피곤해. 그래도 다른 부부들은 다 하면서 사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다른 부부들, 정상적인 부부들. 수연은 비정상인가?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나쁜 아내인가?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다. 오늘 하루 현우를 안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기저귀 한번 갈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수연은 거절하지 못했다. 민준의 무게가, 숨소리가, 움직임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사랑이 아니었다. 의무였다. 끝나고 난 후 민주는 만족스럽게 잠들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1시간 후 현우가 다시 울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야 했다. 민주는 뒤척이지도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은 처음 깨달았다. 결혼이, 출산이, 육아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챕터 3 육아와 일상의 무게. 현우가 돌을 지났다. 100일 6개월 돌잔치. 사진 속 현우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뒤에 숨겨진 수연의 모습은 아무도 몰랐다. 촬영 직전까지 울던 현우를 달래느라 땀범벅이 된 얼굴, 포토샵으로 지운 다크서클, 억지로 지은 미소. 행복한 가족의 모습 뒤에는 수연만 아는 진실이 있었다. 걸음마를 시작한 현우는 24시간 감시가 필요했다. 아니, 감시라는 단어조차 부족했다. 전쟁이었다. 콘센트를 만지려 하고, 계단에서 떨어지려 하고, 뜨거운 것을 잡으려 하고, 입에 온갖 것을 넣으려 했다. 수연의 눈은 늘 현우를 쫓았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린 1초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다. 현우가 책장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올 때 수연은 자신을 탓했다. 내가 잘못 봤다고. 내가 나쁜 엄마라고. 몸은 점점 망가져갔다. 출산 후 생긴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쪼그려 앉아 기저귀를 갈고 허리를 구부려 바닥을 닦다 보니 등 전체가 비명을 질렀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했다. 가끔은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팠다. 진통제를 먹어도 잠시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용기를 냈다. 여보, 나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허리가 너무 아파. 민주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병원? 언제? 주말에 갈까 해서. 주말엔 내가 쉬어야 하는데.
평일에 다녀오면 안 돼? 수연은 입을 다물었다. 평일에 현우를 어떻게 하지? 혼자 데리고 병원에 가기엔 아이가 너무 어렸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우가 울면, 진료 보는 동안 아이를 어디 맡기지? 친정은 차로 2시간 거리였다. 시어머니에게 부탁할까 생각했지만 전화기를 드는 손이 무거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탁한다는 게 왠지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았다. 결국 병원은 가지 못했다. 허리는 계속 아팠고 수연은 진통제에 의존하며 버텼다. 토요일 오후 민준의 대학 동창들이 집에 왔다.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하자. 간단하게. 수연은 피식 웃음이 났다. 간단한 건 민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다. 수연은 금요일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집을 청소하고 마트에 가서 안주 재료를 사고 토요일 아침부터 요리를 했다. 현우를 돌보며 썰고 볶고 굽고 튀겼다. 오후 2시 친구들이 도착했다. 4명. 거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야, 민준이 너 완전 인생 승리자다. 한 친구가 소리쳤다. 수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예쁜 와이프의 아들까지. 부럽다 진짜. 하, 우리 수연이가 집안일 다 해주니까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랑스러운 톤. 수연은 손을 멈췄다. 집안일을 다 해주니까라는 표현. 마치 수연이 민준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들렸다. 함께 사는 집인데, 함께 키우는 아이인데 왜 해주는 것이 되는 걸까? 하지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 앞에서 남편의 말에 반박하는 건 민망한 일이라고 배웠으니까. 안주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친구들은 수연을 보며 칭찬을 쏟아냈다. 얼마나 예쁜지, 요리를 잘하는지, 민준이가 복받았다고.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과일을 깎았다. 그 사이 현우가 칭얼거렸다. 거실에서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맥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형님, 커피 한 잔만 더 주세요. 수연은 또 커피를 내렸다. 손님 접대, 아이 돌보기, 요리, 설거지. 모든 게 수연의 몫이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들도 당연하다는 듯 수연을 불렀다. 수연은 그저 웃으며 응대했다.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어디선가 배웠으니까. 오후 6시가 넘어가자 현우는 지쳐서 울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이 말했다. 여보, 현우 데리고 방에 좀 있어줘. 애 울면 우리 얘기 못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닫았다. 좁은 방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거실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현우를 재우며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뭐지? 요리사? 청소부? 베이비시터? 아내는 어디 있지? 친구들이 떠난 건 밤 11시였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맥주병, 접시, 치킨뼈, 과자 부스러기. 수연은 그제야 방에서 나와 정리를 시작했다. 민주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다. 그냥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한 것처럼. 밤 12시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섰다.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수연을 보더니 뒤에서 안았다. 오늘 친구들 왔으니까 기분 좋은데. 수연의 몸이 굳었다. 민준의 손길이 허리로 내려왔다. 수연은 알았다. 또 시작이구나. 손은 설거지를 하느라 물에 불어 있었고 온몸은 피로로 가득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민준의 기분이 상할 것이고 내일 아침 분위기가 냉랭해질 것이고 수연은 또 미안해할 것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고 느꼈다. 요리하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아이 돌보는 기계, 그리고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 그게 수연의 정체성이 된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민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생각했다. 나는 행복한 걸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답은 없었다. 다만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것만 알았다. 현우가 4살이 되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날 수연은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4년 만에 찾아온 자유였다. 처음 며칠은 그저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되고 울음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동안 몰랐다. 점점 수연은 그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서 허리 치료를 받았다. 미용실에 가서 4년 만에 머리를 제대로 손질했다.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 미영과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눈물이 났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 그냥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 대화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너 많이 힘들었구나. 미영이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난 4년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미영은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너 행복해 보여. 남편 잘 만났잖아. 민준이 오빠 돈도 잘 벌고 바람도 안 피고.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다. 민준은 괜찮은 남편이었다. 외도를 하지 않았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왔다. 그게 좋은 남편의 기준이라면 민준은 합격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게 전부인가? 바람만 안 피우면, 때리지만 않으면, 돈만 벌어오면 그게 좋은 남편인가? 오후 2시 현우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다시 엄마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간식을 챙겨주고 놀아주고 저녁을 준비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저녁 맛있는 거 해줘. 기분 좋아. 수연은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기분 좋아라는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알았다. 민준이 일찍 들어오는 날은 늘 그랬다. 저녁을 먹고 현우를 재우고 그리고 민준은 수연을 원했다. 수연은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민준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상추, 마늘, 쌈장. 집에 와서 2시간 동안 요리를 했다.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그릇을 예쁘게 놓았다. 오후 6시 민준이 들어왔다. 활기찬 표정이었다.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민준은 수연의 요리를 칭찬했고 현우와도 장난을 쳤다. 이런 날이면 수연도 착각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우야, 아빠랑 놀자. 응. 현우가 좋아하며 아빠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현우를 안아 올리고 비행기 태우기를 했다. 현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10분 후 민준이 말했다. 현우야, 이제 그만 놀고 엄마랑 있어. 아빠 좀 쉬어야 해. 민준은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수연은 현우를 데리고 목욕을 시켰다. 머리를 감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양치를 시키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다.
1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민주는 계속 소파에 누워 있었다. 밤 9시 현우가 잠들었다. 수연은 거실로 나왔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민준이 뒤에서 안았다. 현우 잤어? 응. 오늘 일찍 왔잖아. 우리 시간 좀 가지자. 수연의 몸이 경직되었다. 우리 시간이라는 말. 민준이 그 말을 할 때는 늘 같은 의미였다. 대화를 나누자는 게 아니었다. 영화를 보자는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한 가지만을 의미했다. 나 좀 피곤해. 이렇게 일찍 온 건 당신이랑 시간 보내려고 온 건데. 민준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수연은 죄책감을 느꼈다. 남편이 일찍 퇴근했는데 아내로서 응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몸이 싫다고 소리쳤다. 온종일 현우를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제 막 설거지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부부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자주 하던데. 민준이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다른 부부는 남편이 육아도 같이 하고 집안일도 도와줘. 나도 놀아줬잖아. 아까 현우랑 10분? 그래도 하는 거잖아. 나 평일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대화는 늘 같은 곳으로 돌아왔다. 민준의 논리는 단순했다. 자신은 돈을 벌고 수연은 집안일을 한다. 역할이 나뉘어 있으니 각자 자기 몫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부관계는? 그건 수연의 몫이기도 했다. 아내의 의무. 그날 밤 수연은 또 거절하지 못했다. 침실로 들어가며 수연은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게 된 걸까? 민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수연의 마음은 멀어졌다. 사랑이 아니었다. 친밀감도 아니었다. 그저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끝나고 난 후 민주는 만족스럽게 잠들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결혼인가? 이게 사랑인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예전에는 민준의 손길이 좋았다. 설렜고 행복했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공허함만 남았다.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직 하지 못한 설거지가 있었다. 물에 손을 담그며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 눈물조차 들키면 안 될 것 같았다. 우는 것도 혼자 하는 일이 되었다. 그날 밤부터 수연은 민준이 일찍 퇴근한다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이 두려운 순간으로 바뀌어 버렸다. 임신이요? 수연은 의사의 말을 2번, 3번 되물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현우가 10살이었다. 육아가 조금 수월해진 시기였다. 학교에 다니는 현우는 더 이상 24시간 감시가 필요하지 않았다. 수연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그런데 다시 신생아를, 다시 밤잠 설치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그 모든 것을 반복하라고?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지만 수연은 웃을 수 없었다. 축하라니. 이게 축하할 일인가. 피임을 했는데 실패한 것이었다. 확률 3%. 수연은 그 불운한 3%에 당첨되었다. 병원을 나서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멍하니 차를 몰았다. 민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10살 차이 나는 둘째. 계획에도 없던 임신. 민준은 뭐라고 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기뻐할까? 수연은 기뻐하지 않았다. 두려웠다. 막막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 끝없는 수유, 잠 못 이루는 밤들, 허리 통증,
산후 우울증.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저녁, 민준이 퇴근했다. 수연은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민준의 손이 멈췄다.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커졌다. 뭐, 정말? 놀라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곧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우와, 진짜? 대박. 현우 동생 생기는 거네. 민주는 수연을 끌어안았다. 기쁨이 넘쳤다. 수연은 그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공허했다. 민주는 기뻐하는데 왜 수연은 기쁘지 않을까? 나쁜 엄마인가? 아이가 생긴 걸 기뻐하지 못하는 나쁜 여자인가? 근데 나 좀 걱정돼. 현우 키우는 것도 힘든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이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우리 잘 키울 수 있어. 당신 잘하잖아. 당신이 잘한다는 말. 우리가가 아니라. 수연은 그 차이를 알아챘다. 결국 키우는 건 수연의 몫이라는 뜻. 민주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가끔 놀아주면 되는 것. 수연의 가슴이 답답했다.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시작되었다. 현우 때보다 더 심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빙빙 돌았다. 음식 냄새는 물론이고 치약 냄새, 비누 냄새, 모든 것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현우는 학교에 가야 했다. 도시락을 싸야 했고 아침을 차려야 했고 등교 준비를 시켜야 했다. 수연은 화장실과 부엌을 오가며 토하고 요리하고 또 토했다. 엄마, 괜찮아? 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수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동생이 뱃속에 있어서 그래.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다. 나아지지 않았다. 임신 5개월이 되어도 입덧은 계속되었다. 몸무게가 오히려 줄었다. 먹는 족족 토해냈다. 물만 마셔도 울렁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현우는 돌봐야 했고 집안일은 해야 했고 민준의 밥은 차려야 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어느 날 저녁 수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민주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뭘 도와줘? 현우 학원 데려다 주기라도. 나 회사 일 바쁘잖아. 그건 원래 당신이 하던 건데. 근데 나 지금 임신했잖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임신이 병은 아니잖아. 민준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임신이 병은 아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임신 8개월, 배가 불러올수록 모든 게 힘들었다. 걷는 것도, 앉는 것도, 눕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배가 무거워서 옆으로 누워야 했는데 자세를 바꿀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부어올랐다. 그런데도 현우 학원 스케줄은 계속되었고 저녁은 매일 준비해야 했고 빨래와 청소는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다가왔다. 배가 이렇게 큰데도. 수연은 몸을 굳혔다. 여보, 임신 중에도 괜찮다고 했잖아. 나 너무 힘들어. 조심하면 돼. 나 너무 답답해. 수연은 눈물을 삼켰다. 민준의 답답함. 그게 수연의 고통보다 중요한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며칠 동안 민준의 얼굴이 굳을 것이고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질 것이고 결국 수연이 미안해할 것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출산일이 다가왔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수연은 혼자였다. 민주는 회사에 있었고 현우는 학교에 있었다. 수연은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며 수연은 생각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옆에 손 잡아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왜 이렇게 슬플까? 병원에 도착하고 1시간 후 민준이 왔다. 회의 중이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통이 너무 심해서 말할 힘도 없었다. 지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작고 빨간 얼굴, 울음소리. 민주는 아이를 안고 기뻐했다. 예쁘다, 우리 딸.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3일 후 민주는 회사로 복귀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수연은 혼자였다. 현우는 학교에 가야 했고, 민주는 일해야 했고, 수연은 신생아를 돌봐야 했다. 2주간의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수연은 알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신생아와 초등학생을 동시에 키운다는 것. 수연은 결혼 전에 상상해 본 적 없었다. 아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건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았다. 새벽 1시, 지우가 울었다. 수연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1시간 전에 막 수유를 마쳤는데 또 깼다. 몸을 일으키는데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지우를 안아서 팔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저렸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트림을 시키고 달래고 다시 재우는데 50분이 걸렸다. 침대로 돌아와 누우니 새벽 2시. 알람은 6시에 맞춰져 있었다. 4시간. 하지만 지우는 2시간마다 깼다. 새벽 3시 30분. 예상대로 지우가 또 울었다. 이번엔 수유 시간이었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수유를 했다. 캄캄한 새벽,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수연만 홀로 깨어 아이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다. 모두 꺼져 있었다. 모두 자고 있었다. 수연의 침실에서도 민준의 고른 콧고리 소리가 들렸다. 편안한 숨소리. 방해받지 않는 잠. 수연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너무나 잘 알았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다. 2시간을 잔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잤다고 할 수도 없었다. 언제 또 깰까 긴장하며 얕은 잠에 빠졌다 깨기를 반복했다.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현우를 깨워야 하니까. 현우야, 일어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10살 현우는 학교에 가야 했다. 도시락을 싸야 했고, 교복을 준비해야 했고, 아침밥을 차려야 했다. 부엌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젯밤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지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었다. 개수대의 그릇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밥을 하고 계란을 부치는데 지우가 울었다. 불을 끄고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다시 부엌으로 와서 한 손으로 지우를 안고 한 손으로 요리를 했다. 위험했다. 뜨거운 프라이팬, 칼, 가스불. 모든 게 위험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우를 내려놓으면 울음이 더 커졌고 현우는 학교에 늦었다. 엄마, 수학 숙제 확인해줘야 하는데. 현우가 급하게 말했다. 수연은 지우를 안은 채 현우의 공책을 들여다봤다. 글자가 흐릿했다. 초점이 맞지 않았다. 너무 피곤해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숙제를 확인했다. 틀린 문제가 있었지만 고칠 시간이 없었다. 괜찮아. 선생님께 여쭤봐. 엄마가 확인해줘야 하는 건데. 현우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현우에게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지우 때문에 현우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연은 하나였고 아이들은 둘이었다. 현우를 등교시키고 돌아왔다. 지우는 계속 보챘다. 배고픈 것도 아니고 기저귀가 젖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챘다. 수연은 아이를 안고 집안을 걸어 다녔다. 걷고 또 걷고 계속 걸었다. 팔은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울음이 커졌다.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기 옷, 수건, 침구, 현우 교복. 세탁기를 돌려야 하는데 지우를 안고 있어서 할 수 없었다. 청소기도 돌려야 하고 화장실도 닦아야 하고 냉장고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우가 수연의 두 팔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점심시간이 되었다. 배가 고팠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부엌에 가서 한 손으로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3분을 기다리는 것도 길게 느껴졌다. 라면을 서서 먹었다. 아니, 먹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다. 그냥 입에 넣고 삼켰다. 맛도 모르고 온도도 느끼지 못한 채. 이게 수연의 점심이었다. 오후 2시 현우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지우를 유모차에 태웠다.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나왔다. 바로 학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많이 아파? 수연은 백미러로 현우를 보았다. 10살 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아빠한테 말해볼까?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그 말을 10살 아이에게 할 수는 없었다. 괜찮아. 엄마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수연은 알았다. 저녁 7시 민준이 퇴근했다.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거실 바닥에는 현우의 가방과 지우의 기저귀, 우유병이 어질러져 있었다. 빨래는 소파에 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넘쳐났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민준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다. 수연은 지우를 안고 서 있었다. 머리는 사흘째 감지 못했고 옷은 지우가 토한 우유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미안해. 지우가 계속 보채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 그래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 관리는 당신이 해야지. 집 관리. 수연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민준에게 집은 관리의 대상이었다.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 하지만 수연에게 집은 전쟁터였다. 살아남기 위해 버둥대는 곳. 그 차이를 민준은 이해하지 못했다.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민준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수연은 지우를 안은 채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데웠다. 한 손으로. 밤 10시 현우와 지우를 모두 재우고 나니 10시 반이었다. 수연은 소파에 쓰러졌다. 일어설 수 없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그대로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때 민준이 다가왔다.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연의 몸이 움찔했다. 거부 반응이었다. 몸이 먼저 알았다. 무엇을 원하는지. 여보, 우리 진짜 오래됐어.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출산한 지 겨우 2달. 회음부는 아직 아팠고 밤마다 수유로 몸은 만신창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 너무 힘들어. 다른 부부들은 출산 1달 후부터 하던데 너무 안 하면 사이가 나빠져. 사이.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사이가 나빠지는 게 두려워서 하는 게 사랑인가? 그게 부부인가?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도 수연은 거절하지 못했다. 30분 후 지우가 울었다. 수연은 일어났다. 민주는 돌아눕지도 않았다. 거실에서 지우를 안고 수연은 알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우가 돌이 지났다. 100일잔치 때만 해도 수연은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돌만 지나면 밤잠을 잘 거고 그러면 내가 좀 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우는 여전히 밤마다 깼고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갔다. 그리고 12살 현우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짜증이 늘어났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더 악화되었다. 오후 4시 수연은 지우를 유모차에 태워 현우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아침에 나간 그대로였다. 현우의 학용품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지우가 아침에 먹다 흘린 이유식이 식탁에 그대로 있었다. 소파에는 개지 못한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수연은 그 광경을 보며 무너질 것 같았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정리했던 곳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이 모양이 되었다. 지우를 방에 내려놓고 청소를 시작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데 지우가 울었다. 소음에 놀란 것이었다. 청소기를 끄고 아이를 안았다. 다시 청소기를 돌렸다. 지우가 또 울었다. 수연은 포기하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었다. 한 손으로 지우를 안고 한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오후 6시 저녁을 준비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장을 봐야 하는데 언제 갈까? 남은 재료로 급하게 된장찌개를 끓였다. 밥을 하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내 놓았다. 그 사이 지우는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졌다. 달려가 보니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다. 빨갛게 부어오른 이마. 수연은 얼음을 가져와 찜질을 해주며 아이를 달랬다. 부엌에서는 끓는 물소리가 들렸다. 밥이 넘치고 있었다. 오후 7시 민준이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여보,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수연은 지우를 안고 서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여전히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점심 설거지가 그대로였다. 미안해. 오늘 지우가 계속 보채서. 그래도 좀 치워야지.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오늘 하루 뭘 했는지 설명하고 싶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지우를 달랬고 6시에 현우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지우를 돌보고 점심을 먹이고 현우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러 가려다가 지우가 울어서 못 가고 지우가 머리를 부딪혀서 놀라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돈 벌어오는데 집 관리는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 관리. 또 그 단어. 수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가정부가 된 것 같았다. 아내가 아니라 관리인. 민준에게 고용된 사람. 나도 힘들었어. 수연이 간신히 말했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풀었다. 나도 회사에서 힘들었어. 그래도 돈 벌어왔잖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수연은 지우를 안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차렸다. 저녁을 먹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다. 수연은 지우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다.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밥만 먹었다. 오전 8시 30분
현우 학교에 데려다 줄 시간이었다. 현우야, 학교 갈 시간이야. 엄마, 오늘 가기 싫어. 수연은 깜짝 놀랐다. 현우는 늘 학원을 잘 갔는데.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가기 싫어. 피곤해. 그래도 가야지. 오늘 수학 시험 있다고 했잖아. 싫어. 안 갈 거야. 현우가 소리를 질렀다. 평소엔 얌전한 아이였는데 요즘 들어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수연은 당황했다. 현우야, 엄마 말 들어. 가야 해. 싫다니까. 현우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에 지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은 지우를 안아달래며 현우 방 앞에 섰다. 현우야, 문 열어. 엄마랑 얘기하자. 싫어. 지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연은 양팔에 지우를 안고 현우 방 문을 두드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모든 게 이렇게 힘들까? 그때 민준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수연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오전 9시 현우를 겨우 달래서 학교에 보냈다. 지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수연은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민주는 TV를 보고 있었다. 편안한 자세로. 여보, 오늘 모처럼 연차 썼는데. 민준이 말했다. 수연을 보는 눈빛에서 기대가 보였다. 우리, 안 돼.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뭐?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안 돼. 아?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요즘 당신 왜 이래? 부부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수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참아왔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24시간 일하고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당신은 회사 끝나면 집에 와서 쉬지만 난 한 번도 쉬지 못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들어서도 지우가 깨면 일어나야 해. 목소리 좀 낮춰. 지우가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큰 소리에 놀란 것이었다. 수연은 자괴감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봐, 시끄럽게 해서 지우 깼잖아. 민준이 비난하듯 말했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돈 벌어오고 바람 안 피고 집에 와서 당신이랑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뭘 더 해? 그게 다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남편의 전부야? 돈 벌고 바람 안 피우고 그러면 끝이야? 그럼 뭘 더 해야 하는데?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집에서 애들 보는 거고 나는 밖에서 돈 버는 거잖아. 역할 분담이라고. 수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역할 분담. 민준에게 결혼은 그런 것이었다. 계약, 거래,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사랑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연은 지우를 안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아이를 안고 조용히 울었다. 지우는 엄마의 눈물을 보며 울음을 그쳤다. 수연은 더 세게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며. 밤 11시 지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민주는 침실로 들어가 있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 고요한 아파트 단지, 모두가 잠든 시간. 수연은 그날 밤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뭔가 변해야 한다고. 변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혼? 상담? 참고 견디기? 어느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이 왔다. 새벽 4시 지우가 울었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일어났다. 민주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다. 수연은 알았다.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행동할 힘도 용기도 없었다. 수연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 2살배기 지우가 밤새 4번이나 깨서 울었고 그때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민준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이를 달래야 했다.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팔은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눈꺼풀은 납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엄마니까.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세상이 잠든 시간. 하지만 수연만은 깨어 있었다. 홀로. 늘 그랬듯이 핸드폰을 켜니 민준에게서 온 어젯밤 카톡이 보였다. 오늘 좀 일찍 들어올게. 기다려. 기다려라는 단어. 수연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다. 일찍 들어온다는 건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우고 그리고 수연에게 요구할 시간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 물, 현우의 목소리. 수연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개수대에는 어젯밤 민준이 야식으로 끓여 먹고 그대로 둔 라면, 냄비와 그릇이 쌓여 있었다. 수연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이 저절로 움직여 설거지를 시작했다. 어차피 잠도 안 오고 아침에 할 일을 줄이는 게 나으니까.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5시 10분. 지우가 깨기까지 조금 남았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 있었다. 모두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수연만 빼고. 새벽 5시 30분. 예상보다 일찍 지우가 깼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일어나 아이를 안았다. 따뜻한 체온, 사랑스러운 얼굴. 하지만 동시에 수연을 끝없이 소진시키는 존재.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려 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자지 않았다.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6시 현우를 깨워야 할 시간. 수연은 현우의 방으로 가서 조용히 불렀다. 현우야, 일어나야지. 현우는 몇 번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다. 요즘 현우는 늘 피곤해했다. 학교, 학원, 숙제, 아이에게도 버거운 일상.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수연은 현우를 흔들어 깨웠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한 손에는 지우를 안고 한 손으로 밥을 퍼고 계란을 부쳤다. 위험했다. 뜨거운 기름이 튈 때마다 몸을 비틀어 지우를 보호했다.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리가 멍했다. 잠이 부족해서. 엄마, 속옷이 없어? 서랍 2번째 칸. 지우 기저귀 갈아야 돼. 잠깐만. 아침은 전쟁이었다. 수연은 3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며 집안을 뛰어다녔다. 그 사이 민주는 침실 욕실에서 여유롭게 샤워를 하고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하루는 샤워로 시작되었다. 수연의 하루는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여보, 내 양말 어딨어? 옷장 제일 위 서랍. 민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맸다. 깔끔한 모습.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은 수연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오늘 진짜 일찍 들어올게. 기다려. 응. 현관문이 닫혔다. 수연은 그 문을 오래 바라봤다. 민주는 저 문을 나서면 자유로워진다. 회사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점심시간에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수연은 이 집이 감옥이었다. 아름다운 감옥.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숨 쉴 수 없는 감옥. 현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지우를 유모차에 태워 슈퍼에 갔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지우는 보챘다. 과자를 사달라고 울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수연은 재빨리 과자를 집어 카트에 넣었다. 훈육보다 평화가 필요한 순간 집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지우를 재우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다. 점심은 컵라면. 서서 먹었다. 맛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삼켰다. 먹는 것조차 일이었다. 오후 3시 현우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차 안에서 현우가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백미러로 현우를 봤다. 12살 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엄마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엄마 얼굴이 이상해. 아빠한테 말해볼까?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한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민주는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니, 듣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저녁 6시 30분, 민준이 약속대로 일찍 들어왔다. 왔어. 들뜬 목소리. 수연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지우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지우 씻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조금 있다가. 현우 숙제는? 하고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TV에 집중했다. 수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지우를 씻기러 갔다. 목욕, 머리 말리기, 옷 입히기. 40분이 걸렸다. 현우에게 숙제를 확인해주고 재울 시간이라고 말했다. 수연이 거실로 나오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 수연은 너무나 잘 알았다. 여보, 오늘 일찍 왔잖아. 지우 재워야 돼. 내가 할게. 가서 쉬고 있어. 민주는 지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5분 후 나왔다. 잤어. 빨리 들어가자. 수연은 아직 설거지대에 물기가 남아 있었고 현우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민준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침실로 향했다. 30분 후 민준은 만족스럽게 옆에 누워 잠들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몸은 더 지쳤다. 마음은 더 공허했다. 이게 사랑일까? 이게 부부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역시 주중에도 이렇게 해야 돼. 민준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일은 늦을 것 같아. 모레는 일찍 올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은 곧 코를 골며 잠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잠.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현우의 방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현우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숙제를 하다 잠든 것이었다. 수연은 아이를 깨워 침대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줬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 하지만 수연은 지쳐 있었다.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밤 11시. 내일도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변호사를 찾아볼까? 상담센터에 전화할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수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떠날 용기도 없고 이대로 살 수도 없고 변하길 바라지만 변하지 않을 것도 알고 나는 뭘 원하는 걸까? 그조차 모르겠었다. 너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아서 이제는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새벽 4시가 되었다. 곧 일어나야 한다. 지우를 깨우고 현우를 준비시키고 민준을 출근시키고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답은 없었다. 하지만 하루는 또 시작될 것이었다. 수연은 일어나서 그 하루를 살아낼 것이었다. 어쩌면 언젠가는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기대를 품은 채로, 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체념한 채로 아이의 따뜻한 체온,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수연은 아직 여기 있었다. 어쩌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답을 찾지 못한 채, 변화를 만들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수연은 창밖의 해를 바라봤다. 아름다운 아침. 하지만 수연에게 아침은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다.